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수험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이 많이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아직 답변을 못 받으신 수험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법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카톡을 보냅니다. 현재 한국사는 문동균 선생님 필기노트 강의 2분의 1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이선재 선생님 기본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공부 계획은 한국사는 4분의 1 특강을 듣고 최신 기출 이후에 2.0 기출, 그리고 국어는 기출실록을 풀 생각인데요. 국어 기출실록이 문법, 독해, 어휘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서, 기출실록, 그리고 모의고사 순으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의고사 수준은 현 공무원 문제보다 어렵게 나오고 출제 포인트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법, 독해, 어휘가 합쳐진 기출이 아니라 이건 시행착오 기출을 말하는 거죠. 분리된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모의고사의 비중을 두게 되어 기출을 통한 실력 점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맞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좀 답변 드려볼게요. 저는 우선 지금 한국사 관련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문동균 선생님 필기노트 강의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사는 다시 또 4분의 1 특강을 지금 들으실 예정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출을 볼 예정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4분의 1 특강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우리 수험생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필기노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줄여주는 강의는 필기노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동균 선생님이나 전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사 기출이 해설이 상당히 자세하고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기출 교재와 필기노트, 판서노트 이런 걸 이 두 개만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만약에 다른 5과목에서 한국사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이 기출 해독이 충분히 되어 있고 다른 과목은 좀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와서 여유가 있다면야 한국사를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개만 제대로 잡아도 점수는 충분히 잘 나오고 혹시 다른 과목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줄여보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는 듣지는 마세요. 이걸로도 충분하고 이걸로도 양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계속 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고 나중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들어갈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는 고종훈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동영 모의고사는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 늦어도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종훈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를 보면서 기출과 필기노트, 판서노트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분의 1 특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어도 지금 기출실로 이제 막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지금 영어나 다른 과목도 아마 진도 많이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초시생분들은 보통 시행착오 하는 게 전체적인 범위를 잘 못 보시거든요. 당장 눈앞에 범위만 보니까. 근데 요 두 개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저는 약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국어 이선재 선생님 기출실록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지금 단원별 기출이라서 이렇게 문법, 독해, 어휘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본서, 기출실록, 모의고사 순으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추가해드리면
기본서를 보고 나서 기출실록을 들어간다고 할게요. 자, 기출실록 들어갈 때도 제가 좀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요. 재시생분들은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출을 풀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초시생분들은 저는 기출을 풀지 말고 시험 족보로 생각해서 기출까지는 차라리 빠르게 분석하고 회독을 여러 번 해가지고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대신 푸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출실로 들어간다 할게요. 그럼 여기서 국어를 3시간 30분 정도 투자한다고 할게요. 먼저 국어 기출 문법을 풀지 말고 뭐 인강을 듣거나 독학을 하든 분석을 해주세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 성어는 기본서를 봐도 되고 기출을 봐도 되고 마무리 교재를 봐도 되고 어플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한자 성어를 뭐 인강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고혜연 선생님도 괜찮고요. 다른 국어 선생님들, 이제 한자 강의로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뭐 김백태 선생님도 괜찮고 뭐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자 성어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20분 이내로만. 20분 이내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자투리 시간만. 종종 합격생분들 중에서는 한자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합격했을 때 합격자로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포기하고 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최소의 시간만 넣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혹시 공부한 범위에서 나와서 맞추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근데 많은 시간 하지 마시고요. 한자 성어는 암기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서든 기출이든 마무리든 어플이든 아니면 인강이든 20분 이내나 자투리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비문학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문학과 비문학은 혹시 기본서에서 안 봤다고 하면 기본서부터 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기출 들어갈게요. 문학과 비문학의 요즘 비중이 워낙 커지니까 1시간 반 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이 나중에 부담이 되면 문법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이건 1시간 뭐 줄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실록 보시면은 해설이 상당히 자세합니다. 그러면 현대문학, 고전문학, 양이 기출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수능을 엊그제 본 것도 아니고 요 문학 작품들의 포인트를 다 알고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 작품까지만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왔던 작품 위주로 뭘 물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또 기출실록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펴놓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종 유튜브를 보면은 합격생분들 중에서 책에다 필기하지 말라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또 보일 때 다시 또 풀어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뭔가를 또 새롭게 풀거나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냥 빨리 풀고 빨리 틀리고 다시 한번 빨리 봐서 암기하는 게 낫습니다. 필기를 해주세요. 반드시. 모든 과목은 다. 왜? 필기를 해야지 다음에도 더 모르는 거 위주로 빨리빨리 줄여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요. 뭐 필기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풀어도 좋지만 우리는 5과목을 해야 되고 1년 안에 사실 5과목을 해독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필기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런 작품은 출제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또 나중에 암기를 해주는 거죠. 요즘 문학 작품 비문학처럼 푸는 연습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푸는 거는 전반적으로 기초에서 풀지 마시고요. 우리가 시험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문학은 직접 풀어야 돼요. 직접 풀고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선재 선생님 문법을 기출을 1시간 동안 다 분석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본서를 다시 펼쳐놓고 같이 보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이선재 선생님이 한 권을 정리하는 마무리 교재가 워낙 잘 났기 때문에 여기서 문법만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또는 마무리 플러스 문법을 계속 암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한자를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자 자성은 계속 보시고요. 특히 한자 자성은 암기해 주시고, 문학은 마찬가지로 기본서, 기출, 한달 기출 문학작품 다 분석하시고요. 암기해 주시고, 비문학은 이거 다 푸시면은 나중에 뭐 독해야 산다나 매산비나 등등등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대신에 고유어나 어휘나 기타 등등은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되고 좋고, 주말에 몰아서 뭐 봐도 좋습니다. 일단 크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일단 기본서 보고 기출까지, 그리고 마무리도 중간에 볼 수 있으면 보시거나, 마무리 볼 시간 없다 그럼 기본서 같이 보셔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 모의고사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게 모의고사 수준은 현 공무원 문제보다 어렵게 나오고 출제 포인트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기 위해서 모의고사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어려운 모의고사. 어려운 모의고사를 내는 이유는 뭐 강사님들은 그럴듯하게 말을 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들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공포 마케팅이에요. 수험생분들이 당연히 문제가 어려우면은 어려운 문제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럼 더욱더 인강에 의존하게 되고 인강을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는 막 봉투 모의고사 그런 데서는 다시 또 쉽게 됩니다. 왜? 자신감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는 일단은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도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인데, 공무원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의고사가 많지는 않아요. 뭐 한국사의 고종훈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실전 시험과 좀 비슷해서 유명한데, 좋기로 다른 강사님들 교재는 다른 강사님들 모의고사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의고사를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점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는 모의고사 풀 때는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빨리 해야 돼요. 자,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5과목 순서 정하는 거, 어떤 과목 순서로 풀지, 시간 배분. 저희는 학교에서 배출할 때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2분, OMR 카드는 5에서 10분 이걸 연습을 시키거든요. 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찾지 말고 넘어가는 연습. 합격생분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일단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 다 맞춥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이 가능해요. 근데 틀리라고 되는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풀려고 하다가 못 풀고,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져가지고 정작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집중력 계속 유지하는 연습하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OMR 카드를 작성하는 연습을 잘 안 해가지고 실제 시험장 갔을 때 OMR 카드를 바꾸면서 또 거기서 긴장하고 실수하고 해서 떨어지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실전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풀면 되고, 또 이 질문 주신 게 문법 독해 어휘가 합쳐진 기출이 아니라 이것도 풀어요. 우리가 문제풀이, 기출이 끝나고 나서 저는 문제풀이 3단계 추천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 공기출 사이트 가면은 시행처별 기출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최근 한 국가직 지방직 위주로 한 5개년치 다운받아서 푸는 거예요. 20문제로 랜덤으로 구성된 문제도 푸는 연습도 하고 최근 기출 경향을 체크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과목마다 진도별로, 단원별로 OX 문제나 또는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강력 추천합니다. 왜? 내가 틀리면은 각각 어떤 파트에서 내가 약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세 번째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동영 모의고사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실전 연습만 하고, 이거는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런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어차피 뒤에서 문제풀이 3단계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국사에서 4분의 1 특강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걸 빼면은 이런 걸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 더 많이 해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 선생님들은 생각해야 될 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중하고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반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3단계 풀 때 시간 남을 거예요. 그럼 다시 그때는 기본서답 마무리 그리고 기출을 계속 같이 회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은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